그제 집회에 민주당이 진짜 준비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민주노총 집회 이후에 딱 민주당의 집회가 이어지게끔 딱 이렇게 됐고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1차 때보다 줄었대요, 인원이. 이게 민주당의 추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예. 이제 민주당이 1차 때는 30만이라고 주장했다가 2차 때 20만이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렇죠. 그 주장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더라도 33%가 줄어든 거고요. 그렇죠. 경찰 추산으로 보면 1차 때 17,000명에서 15,000명이 됐기 때문에 예. 저것도 많이 줄어든 게 됩니다. 경찰 추산이 2,000명 줄었는데 민주당 추산은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경찰 추산이라는 거는 그래도 비교적 과학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3.3 제곱미터당 뭐 서 있을 경우 몇 미터, 몇 명 뭐 이렇게 해서 계산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정당이 뭐 일방적으로 어떻게 주장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과학성을 띠고 있죠.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여하튼 대략 보면 11월 2일보다 11월 9일이 훨씬 줄어들었다 하는 거는 뭐 명확한 움직일 수 없는 팩트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그만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총동원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그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그렇죠. 마지막 주말이었습니다. 장외 집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공감하지 않았다. 특히 당원들도 공감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국에 253개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위원회에서 일부씩만 동원했다고 쳐도 그래도 어제 그저께보다는 더 많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예.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네. 그 당내에서도 일부 친명계들을 제외하고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 그 무리한 장애 집회 이런 부분에 공감하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대통령실 반응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장애 집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 국민은 사법 리스크 이재명 구하기에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은 것 아니겠느냐.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이재명 구하기, 사법부 압박용 집회라는 거 국민들 다 알고 그래서 호응을 못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아니 그 이유도 제가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탄핵의 어떤 촛불을 밝히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난번보다 더 적게 나오고 지난번은 아마 그때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적게 나온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와,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냐는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2차 때는 좀 더 많이 지금 동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몇천 명, 뭐 10,000명, 20,000명은 민주당 혼자 힘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범위를 벗어나려고 하면 국민의 호응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지금이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박근혜 탄핵을 통해서 탄핵의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이건 탄핵이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탄핵을 하려고 하고 하야를 요구하는 건데 이게 단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이걸 덮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예. 의구심을 뭐 합리적 의구심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차 집회 때도 마찬가지로 2차 집회 때도 자기들만의 잔치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 장애 집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3차 집회한다 하더라도 별로 그다지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탄핵을 빙자한 이재명 대표 구하기 집회에 국민들이 호응을 적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분석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스탠스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민노총과 같이 하는 집회는 아니다. 네. 그러나 무대는 함께 쓰고 있고요.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도 지금 숫자도 공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민노총의 조직력은 가지고 싶은 거야. 네. 그런데 이 폭력 시위나 이 뭐랄까요, 이 그 민노총의 과격한 이미지는 또 배제하고 싶고, 그러니까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집회가 돼버리는 거죠. 자, 김종태 대변인.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지난주 그 집회 때 좀 총동원령을 내렸는데도 좀 적게 왔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민주노총의 집회 이어서 그래서 좀
군중들이 많이 있게끔 머물게끔 해보겠다라는 그런 전략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민노총과 함께하길 거부한 겁니까? 아니면 민노총이 거부한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닙니까? 무대를 함께 쓴 건 맞습니다. 예. 무대를 함께 썼다라는 표현도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요. 민노총이 먼저 썼던 무대를 민주당이 재활용해서 썼다. 이게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같은 무대는 맞잖아요. 같은 무대는 맞죠. 그렇지만 함께라는 표현은 뭔가 행사를 같이 했을 때 하는 표현이니까 민주노총이 먼저 쓰고 비워져 있는 무대를 민주당이 재활용해서 썼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 저 자리에 있었던 분들을 보시면 뭐 다 아시겠지만 민노총의 어떤 그 조직원들하고 그 민주노총의 조직원들이 행사하고 난 이후에 민주당이 모여서 했던 건 전혀 다른 성격이었고 또 사람들도 달랐다. 민주당의 당원들 중심으로 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 형식을 정확하게 갖추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노총과는 다르고요. 민노총의 조직을 뭐 저희가 갖고 싶었다. 사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노총에 계셔서 그 4시부터 활동했던 분들이 그분들이 그 민주당의 어떤 뜻에 동의해서 그 자리에서 남아서 계속 함께 하신 분들도 뭐 일부 계시긴 하실 테지만 그분들 자체가 저희하고 함께 아주 조직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